우선은 잠깐 다시요. 몇 번이야? 어디 몇 쪽이야? 네, 여기 70. 70쪽에 2번에 2번? 2번에 2번이야. 90번. 아 2번에 90? 이거요. 네. 또 3번에 8. 3번에 8? 89. 네. 또 세나 없어요? 진짜 없어요? 또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없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다? 수현이가 물어봤어. 아 여기 괜찮다? 규현이 없어요? 규현이 이거 질문한 거 시킬 거야 그러면. 왜? 없다며. 뭔 소리야. 건우 저 4번이. 4번 다? 네. 네, 자, 네, 4번 다. 뭐 이거는 많이 봐도 좋은 거니까 4번에 둘 다 다시 해볼게요. 네. 자, 뭐 그 정도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게 오늘이랑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16강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17강 2차 방정식 활용은 안 할 거예요. 너네한테는 활용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계산이 중요하지, 그죠? 네, 활용 문제는 다 연립방식 활용처럼 문장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17강에 있는 문장 문제는 우선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학생 이따가 집에 갔다 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차량 탈 것 같아요, 이따가. 네. 자, 그래서 17강을 넘어가고 16강 하고 17강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8강이 2차 함수 할 거예요. 이해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진도가 끝납니다. 자, 이제 풀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군이라 그랬습니다. 자, 중군 계산하는 방식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한 게 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이죠. 그게 a 더하기 3이죠. 이것도 2차 방정식이야.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를 곱하면 a제곱은 4a 플러스 12가 되고 다 넘기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 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6이랑 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a의 값이 하나는 6이고 a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당연히 x값은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중분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인수분해가 이 식이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찾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건우 이해돼요? 너 공부했어요 집에서? 했긴 했는데 했긴 했는데까지 얘기하는 건 그 다음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근데 모르겠다?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얘도 나누기하고 제곱하겠죠. 그러면 4a 제곱이 될 거고요. 그게 얘랑 같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방금 9번처럼 다 넘기셔서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2a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어서 2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넘어가면 a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중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이해돼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중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3번에 8번 얘기, 8, 9번 얘기했어요. 자,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없애야 될 거에 대한 걸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얘는 얘랑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항마다 이게 하나의 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서 이제 마이너스 4를 넘기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되고 이 다음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이 모양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을 없애면서 루트를 붙이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두 번 이거는 루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나,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나여서 답이 1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이 순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받아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다 이거 요 방식이잖아. 이거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요? 시켜봐도 돼요? 그건 안 돼야지. 규현 9번 어떻게 해야 돼요? 25를 어, 오른쪽으로 플러스 바꿔서 빼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제가. 25 우선 넘겼어요. 예. 그 다음 양자는 5로 나누고 그렇지. 그 다음 양변에 제곱근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양쪽으로 빼면 그렇지. 됩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고 넘기죠. 지금 이거 건우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답을 쓸 때에는 이것도 통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좀. 답은 어떻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나요? 이렇게 써 있나요? 앞에 거 같이 써 있나요? 둘 다 맞는 거긴 합니다. 네. 근데 보통 뒤에 것처럼 써 있어서 앞에 것처럼 돼 있어요. 네. 둘 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 계산하는 방법. 지금 이거 하는 게 오늘 배우는 근해 공식이에요. 지금 이거 하는 거 이게 근해 공식 유도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근데 이제 이따가 뒷단원 배우면 근해 공식을 외우시면 얘처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외워서 하는 거를 얘기를 할 거고 근해 공식을 안 외웠으면 이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학 얘기하면 맨날 얘기 나오는 게 근해 공식이잖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인수분해가 우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안 되죠. 이 1을 무슨 수를 써도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x제곱 앞에 개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개수가 없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2가 있으면 2로 무조건 나누고 시작해야 돼. 여기 앞에 3이 있으면 3으로 나누고 시작해야 되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냥 놔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상수항을 넘기자. 그게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좌변에 있는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6을 나누기 2하고 제곱하면 돼요. 그럼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3이죠? 제곱하면 9니까 9를 좌변 우변에 더하셔라.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 x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된 거고 인수분해는 할 수 있어 건우. 자 뒤에 얘는 8이 됐고 그래서 제곱을 없애면서 이제 안 써있죠. 제곱을 없애면서 뿔마 루트 붙여놓은 거고 마이너스 3을 넘겨서 3이 되고 루트 8은 꺼내면 2 루트 2랑 같은 거니까 답을 여기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거 너 시킬 거야. 할 수 있겠어 순서? 네, 모르면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2번으로 건우가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그 3으로 3분의 1을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쓸까요? 네모 첫 번째 거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넘겨요. 네, 그래서 여기 3분의 1이야. 방법을 얘기해야 돼. 계산한 거 얘기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알 것 같은데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기억 안 나? 네, 잠깐만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냐고. 방법을 얘기하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1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를 보고 네. 나누기 2하고 제곱. 네. 얘 나누기 2하면 1이고 제곱하면 1이니까 그래서 양쪽에 1을 한 거고. 얘 3분의 1은 원래 있었고.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를 인수분해하고 얘 xx 1, 1 그래서 x 플러스 1이 두 개 있어서 제곱인 거고 얘는 더하니까 3분의 4고 그 다음 그래서 답은 이거 계산해야 돼. 계산하고 얘기해. 네. x는 마이너스 2배나 3분의 2. 아쉽네. 유리화해야 돼. 지금 원래 제곱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인단 말이야. 근데 분모에 루트 있으면 안 돼.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할 거야. 근데 이 4는 2로 나오니까 2로 나와. 그럼 루트 3이 남아있는 거고 분모는 루트 4는 루트 3 곱하니까 3이 돼서 이렇게. 무슨 얘기지 이해돼? 4는 2로 나왔고 유리하려고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해서 얘는 3이 됐고 루트 3이 남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까먹지 마시고. 자, 다음 이제 없나요?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면 돼요. 오늘 진도 나갈게요. 그러면 여기 이따 풀어야 돼요. 72, 73, 74까지 3페이지 이건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근해 공식입니다. 외우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근해 공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근해 공식 중에서 홀수식이고요. 근해 공식에 짝수식이 있어요. 짝수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밑에 나와 있지 않을까? 옆에 나와 있네요. 네. 요게 짝수식, 요게 홀수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짝수식이고 뭐가 홀수식이냐만 아시면 되겠죠. 자, 짝수식, 홀수식을 구분하는 거는 누굴 보고 구분하는 거냐면 이 2차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이 구분하는 애는 얘야. x 앞에 개수가 홀수면 요식 사용해야 되고요. x 앞에 개수가 짝수면 요식 사용해야 돼. 그리고 홀수든 짝수든 요식 사용하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홀수든 짝수든. 근데 왜 굳이 짝수식이 있냐? 약분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숫자가 커져. 계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짝수식으로 하는 게 계산이 좀 더 간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 앞에 개수를 보고 홀수식, 짝수식을 꼭 구분하셔라.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이건 특별하게 얘기할 거 없어. 외우세요. 근데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 풀다 보면은 보면서 하다 보면 외워져긴 해요. 그리고 이거 안 외웠으면 방금 앞에서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그래서 이제 푸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위치만 알면 되죠. 네,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2차식 방정식이 있으면. 그래서 A, B, C 확인하고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끝이야. 네, 대입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짝수식에서도 좀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얘는 B인데, 여기 보면은 B-로 돼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 요거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B-는 B 값을 나누기 2한 게 B-. 그러니까 여기 뭐 4가 써 있어. 그럼 B-는 2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B의 값을 나누기 2한 게 B-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공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제 1번에 예, 근해 공식 유도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유도 과정이 아까 계산 방식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숫자로 나와 있으면 좀 쉬운데 문자로 나와 있으면 어려워. 요게. 근데 아까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식이 있으면 얘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된 A로 나눠야죠. 그래서 다 A로 나눈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얘는 A분의 C가 될 거고. 순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얘 넘겨야죠. 얘 넘겼죠? 네.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얘를 나누기 2하고 제곱했죠. 그럼 나누기 2하면 2A분의 B고 그걸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4A 제곱분의 B제곱이 들어가요. 제곱분의 B제곱. 뭐 요걸로 쓰셔도 되고 요걸로 쓰셔도 돼요. 네, 이건 전개한 거니까. 네, 그래서 요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얘는 인수분해 해야죠. 이제 왜 요걸로 쓰라 그랬냐면 얘가 인수분해된 값이거든요. 2A분의 B가 인수분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인수분해해서 이걸로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가 문제가 되는데 얘 통분해야 돼. 얘가 4A 제곱이면 얘도 4A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4A를 분자분모에 곱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이쪽에다 쓸게요. 분모가 지금 4A 제곱이 됐죠. 그 다음에 분자는 얘랑 요거까지 곱한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아까 공식에서,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이거야. 그런 다음에 지금 그래서 여기다 써야 되는 게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갔고, 이제 제곱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죠. 이렇게 됐고. 근데 보니까 얘 꺼낼 수 있죠. 얘는 둘 다 제곱이 되잖아요. 2A로 꺼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는 못 꺼내니까 그대로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2B만 넘기시면 나와요. 근데 또 이미 통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근해 공식이죠. 문자니까 어려워요. 그죠? 숫자는 할 수 있는데 문자가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유도하는 과정이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던가 뭐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던가 이 과정 쓰라고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빈칸 만들어 놓고 거기 뭐 들어갈 거냐 물어봐. 네. 그러니까 공식만 외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 과정 자체를 시험 문제로 돼요. 이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요거까지 원하진 않아. 그죠? 이거 과정을 아는 것까지. 그냥 요거 먼저 외워서 풀어라. 요 식을 외워서.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알아도 처음 풀 때에는 근해 공식을 써놓고 보면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써. 공식은 외워놓고. 지금은 안 외웠으니까 우선 써놔. 그런 다음에 눈으로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확인해서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쓰는 거야. 머릿속으로 외워서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배웠다 치면은 이제 예제 2번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되게 더럽게 복잡해 보이죠? 자, 2개만 해줄게요. 자, 예제 2번에서 뭐 할까요? 2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시는 거 할 거예요. 네, 아무거나 2개 얘기해 주세요. 어려워 보인다.
네. 얘기 안 할 거야? 하지 마. 내가 그냥 다 할 거야. 6번. 자, 우선은 6번 하나 해볼게요. 6번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선 전개하셔야 돼요. 그럼 곱하면 2x 제곱이죠. 마이너스 6x고, 플러스 x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몇이야? 1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A가 2고 B가 마이너스 5고 C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정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면서 하라 그랬죠? 식 하나 써놓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써놓고 그 다음에 보면서 하세요. A에다가 2 대입해야 되니까 4죠? B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야 되니까 지금 10이죠. 그리고 B 제곱하니까 25죠. 마이너스 4 AC 곱해야 돼. AC 곱하니까 마이너스 24인데 거기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이야? 24 곱하기 4 하면 96? 네, 플러스 96이 되죠. 그러면 4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더하면 몇이야? 121이 되죠. 이해되시죠? 근데 121은 11의 제곱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는 근해 공식 쓸 필요가 없었던 문제긴 해요. 계산이 되잖아요. 와, 루트 11이 아니죠? 그냥 11이죠? 인수분해 그냥 했었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4분의 하나의 답은 21이고 또 하나의 답은 4분의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는 안 했지만 얘가 홀수니까 홀수식에 한 거예요. 얘가 짝수면 다른 식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짝수식.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계산하셔라. 자, 요 얘기고요. 2차 상호방정식 풀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얘는 그냥 전개해도 되지만 우리는 치환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x-3을 뭐 a라고 바꿔서 a를 구한 다음에 계산하셔도 된다. 얘는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AA랑 마이너스 7이랑 4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값이 바로 쓸게요. 얘 부호 반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하나는 7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답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게 x-3이니까 다시 써야죠. 그래서 얘가 x-3이 7인 거니까 x는 10이고 x-3이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무조건 찾는 거야. 첫 번째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계산 방식으로. 그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럼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하시면 돼요. 순서를 이렇게 정하시고.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까 4번처럼 인수분해가 되는데 굳이 근해 공식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안 보였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걸 접근을 하셔라. 자, 그게 이제 여기 설명 다 해요. 네. 3번 잠깐 하고 갈게요. 네. 3번에 나와 있는 거 근해 공식에 대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분수가 나오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분모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를 곱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4를 곱하고 시작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근해 공식을 대입하셔야 되고 하긴 답이 요건데 안 되겠죠? 자 루트가 붙어 있는 걸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A가 4고 B가 마이너스 10이고 C가 3이야. 근데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B가 짝수죠? 그럼 아까 제가 짝수식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짝수식을 쓰셔야 되고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짝수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또 그 다음에 뭐 확인해야 돼? B 다시를 알아야죠? 나누기 2한 게 B 다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B 다시는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놓고 이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4분의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25 그 다음에 AC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답이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돼서 A가 5고 B가 13이죠. A 빼기 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또 말이 없어지시죠? 네, 자, 지금 할 수 있겠죠? 이거 공식만 보면서 하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계산이 좀 근데 복잡해지죠? 제곱근 루트가 사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벗겨내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하셔라. 5번은 또 A 플러스 X 플러스 Y를 치환하는 거니까 안 할게요. 자 우선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설명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원래 여기 추가적으로 더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얘기만 할게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뒤에 나오나?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요. 아 여기 나오네. 아 요거는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요 얘기 내용만 아시면 되거든요. 아까 이렇게 근해 공식이 있었어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근해 공식이 이렇게 있죠. 1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양수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루트 2야. 근데 그 앞에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답이 무조건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0보다 큰 양수라면 근이 무조건 두 개야. 요 의미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근데 얘가 0이면 그럼 얘가 루트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루트 0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자 의미가 없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0은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근이 되는 거여서 네, 근이 한 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수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제곱근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루트의 특징이 뭐였냐면 루트 안에는 음수는 안 된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근이 몇 개인지 판별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수면 2개, 이 루트 안의 값이 0이면 1개, 음수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요 내용이 없나 해서 봤더니 여기 있었네. 네, 그 다음에 거꾸로 식도 쓸 수 있다. 자 요게 2번. 여기까지는 활용문 안 해도 요거까지는 해야 돼요. 거꾸로 식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x값을 너네들한테 알려줘. x가 하나 2차 방식 했더니 2가 나왔고 x가 하나 4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어? 이 가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부호 반대로 꺼냈어요. 얘도 부호 반대로. 그럼 거꾸로 하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돼.
x-2는 0이니까 여기 x-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거꾸로 하면 얘 넘기면 x-4라고 쓰면 돼.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그게 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냥 거꾸로 한 거야. 계산했던 방식을. 근데 근을 알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가로 안에 부호 반대로 넣어라.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문제에서 얘기한 뭐 이렇게 얘기해. x 앞에 개수가 뭐 예를 들어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앞에다가 3 곱하는 거야. 마지막에. 아무 말이 없으면 안 곱하면 되는 거고. 지금 얘처럼 x 앞에 개수가 3이라 그러면 3을 곱하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보면은 얘 가지고 이렇게 먼저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부호 반대니까 x 플러스 2라고 하나 쓰고 하나는 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우선 쓰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개수가 2라 그랬죠? 그럼 마지막에 2를 곱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전개하면 답이야. 그래서 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 2를 곱하니까 답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번도 할게요. 마이너스 1 중근이라 그랬어요. 중근이면 부호 반대로 쓰고 제곱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x 앞에 개수가 4라 그랬으니까 4를 앞에다 쓸 거예요. x제곱 앞에 개수가 4라 그래서 얘도 1번처럼 전개하시면 그래서 4에다 곱하면 요게 2번 답이 되는 겁니다. 식 쓰는 건 어렵진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활용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안 나오긴 했는데 그냥 얘기만 할게요. 그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근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식이 있으면 두 근을 몰라도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공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어차피 우리 근을 알고 있었잖아요. 두 근의 합이 뭔지 알죠? 6이죠? 두 근의 곱은 8인 거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식을 봤을 때 요식만 가지고 두 근의 합은 a분의 b의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두 분의 합이 2가 된다고? 근데 얘는 요식이었지? 너 잘못 본 줄 알았다. 네, 자, 요거 두 분의 합이 2 맞죠? 네, 더해보면 두 분의 곱은 요거 분의 요거야. 그러니까 a분의 c가 두 분의 곱이고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6 하니까 마이너스 8이죠. 얘랑 얘랑 곱해도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식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식은 a분의 c라고 안 외우셔도 되는데 외워두시면 아마 도움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또 여기 만점 도전을 안 할 거니까 우선은 연습을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앞에 79까지 해보셔야 되겠죠? 네. 자, 우선은 몇 페이지였어 거기? 76페이지. 76. 4번이요?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를 곱해서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는 1 이렇게 됐어. 그리고 1은 넘겨야 되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건 a가 2고 b가 마이너스 4고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고 근데 얘가 짝수니까 b-를 구해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짝수식을 쓰시면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v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대입해 보면 a가 2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고요. a랑 c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고요.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요. 왜? 왜? 말을 해. 아니면 답이 이렇게 써있어요? 뭐 똑같은 답이죠. 이해되냐고요. 뭐 순서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다시 한번 안 보고 풀어보셔야 돼요. 네. 아유 진짜 속 터지는지 빨리빨리 안 물어봐 진짜. 얘가 공통이면 A로 바꾸라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되잖아. 어차피 지금 얘가 A야. 왜 A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A로 인수분해하면 2랑 1로 인수분해 돼서 A 플러스 2,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가 하나는 마이너스 2고 A가 하나 마이너스 1이겠지.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랬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있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2는 없네.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오케이?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17강에서 풀지 말아야 될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17강 85페이지에서 4, 5, 6번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1, 2, 3, 4만 하시고요. 5, 6, 7, 8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은 1, 2, 3, 4만 하시면 되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그렇게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2차 함수 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건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1차 함수랑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x에다 뭐 대입해야죠. 그러면은 y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나 그런 거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여서 자, 의미나 용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우선은 좌표니까 그래프를 좀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자,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a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는 a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자,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그래프가 이제 포물선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포물선 모양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거기서 a가 하는 역할은 a가 클수록 숫자가 크면 폭이 좀 이렇게
얇아져요. 네, 그림 모양이, 포물선 모양이. 근데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다는 얘기는 이제 0에 가까워질수록, 네, 포물선 모양이 좀 이렇게 넓어집니다. 네. 이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이거는 이따가 확인하시면 되고, A가 양수면 그래프 모양이 항상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모양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식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y는 x제곱. 자, 이렇게 식을 제가 만들어 보면은, 자, a의 값이 지금 1이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를 x라고 하고 y라고 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y도 1이고, x에 2를 대입하면 y는 4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고, 뭐 이 정도 찍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수직선을 그릴게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가 원점이에요. 당연히 0도 대입했어야 됐겠네요. 여기에 0 대입하면 0,0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 점 찍었고요. 1,1이니까 여기 하나 찍었고요.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하나 찍었고, 2,4니까 어디냐? 여기 찍어야 되겠죠? 3도 표시할까요? 3 대입하면 9야. 네, 3을 대입하면 넘어가죠? 한 줄 밑에다 그릴 걸 그랬네요. 네, 3을 대입하면은 여기에 점이 있겠네요. 네, 9번째 칸이니까. 자, 여기도 2, 마이너스 4, 3을 집어넣었을 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자, 대표에서 지금 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진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다른 선을 좀 그려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생각해 보시면 a의 값이 작을수록 넓어진다 그랬으니까 제가 식을 하나는 y는 2분의 1 x, 얘는 a가 지금 2분의 1이죠? 1보다 작잖아요? 네, 그럼 얘 그림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자, 0 대입하면 0이니까 그건 똑같고, 2로 바로 대입할게요. 그럼 2로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제곱인데 제곱을 안 썼구나. 어쩐지 하더라. 자, 2를 대입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2가 되니까 2,2를 지난다는 걸 볼 수 있죠. 2, 마이너스 2,2도 여기 지나가게 되니까 얘는 더 안 그려봐도 그림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폭이 좀 넓어진다는 게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다시 하나 더 확인해 보면, 자, 이번에는 y는 2x제곱이라고, 그러면 a 값이 얘는 2니까 요 세 개를 보면은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되겠죠? 큰 숫자가 더 폭이 좁아진다는 게. 자, 얘도 이제 표시를 해보면 0은 그대로 0을 대입하면 될 것 같고요. 2를 대입하니까 몇이냐면 8이에요. 그러니까 2,8이면 여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8일 테니까 여기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포물선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A가 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숫자가 클수록, 근데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수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절대값 한 숫자가 크면 폭이 좁아지고, 그래프 폭이, 포물선이 작으면 넓어지고, 네, 자, 이렇게 되고, A가 양수니까 지금 다 아래로 볼록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방금 y는 x제곱 요거랑 폭은 똑같은 거예요. 절대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음수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위로 볼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에서 폭은 똑같은데 이렇게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얘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면 이 빨간색이랑 폭은 똑같은데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얘도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폭은 똑같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걸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림 보니까 지금 제일 위에나 제일 밑에가 보이죠. 어디냐면 지금 여기잖아요. 요 자리가 포물선에서 양수일 때는 제일 밑에 있고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요 점이. 그 점을 우리는 구분해서 따로 꼭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선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점이야.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점인 거고 제일 위에 있거나 제일 밑에 있는 애는 꼭지점이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점이랑 꼭지점이랑 구분을 해줘야 돼. 네, 그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할 얘기가 많아요. 외워야 될 게 다 외워.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네, 하나라도 빼먹으면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처럼 뭐 공식 하나 외우고 방식 하나 확인하고 그냥 풀고 끝나는 단원이 아니야, 여기는.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y축이거든요. 자, y축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y는 ax라는 요식은 네,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지금 대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 꼭지점이 뭐냐 그러면 아까 여기였으니까 꼭지점이 0,0이죠. 네. 그래서 꼭지점을 0,0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축이 뭐냐면 이제 1차 함수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쓰면 x는 뭐 1 썼던 거? 네, 이게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선이 이 축의 방정식이고 그게 얘의 값입니다. 꼭지점에서. 그래서 x는 0이라고 써야 돼요. 요 선을. 그래서 x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당연히 모든 점들이 x가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왼쪽은 모든 점들이 0보다 작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셔야 돼서 0보다 클 때에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라고 외우셔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건 a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 써놓으면 a가 양수일 때에는 네,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라고 외우셔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왼쪽이니까 이쪽에다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a가 양수일 때 이쪽에다 쓸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그럼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a가 음수일 때에는 자 오른쪽은 x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게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a가 음수일 때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그럼 반대로 얘가 이쪽이 돼야 돼요.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래프를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 증가잖아요. 요 점에서 이렇게 가면 감소니까. 네.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렵죠? 네, 자 이제 딸랑 하나 얘기한 거 아직 얘기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 그랬는데 지금 일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18강에 있는 걸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뜻, 2차 함수의 뜻, 2차 함수는 쉽게 생각하면 뭐가 2차 함수냐? 그러면 x제곱이랑 y랑 등호 있으면 2차 함수입니다. 당연히 문자가 분모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자,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A 앞에 있는 A는 0이면 안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제 1번에 2차 함수인 거 확인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얘는 3차 함수여서 안 되고, 얘는 1차 함수여서 안 되고, 얘는 1차 방정식이어서 안 되고, 얘는 반비례여서 안 되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안 되는 이유까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금 얘기한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 이제 설명을 제가 다 했으니까. 자, 얘 요식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기울기, 이 폭이 1이다. 이걸 이제 1차 함수 때는 이 자리를 기울기라고 했지만 여기선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냥 폭이에요. 자, 그래서 폭이 1일 때, 양수일 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점이 꼭지점이다. 자, y축에 대칭한다. 이게 아까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y축에 대칭한다고 얘기했지만 x는 0이라는 식이에요. 이 파란색 선이. 그래서 x는 0에 대칭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a가 양수잖아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증가 감소. a가 지금 x가 0보다 클 때에는 점의 이동이 증가. 자, 아까 해놓은 거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음수일 때는, 네, 지금, 요게 x축이죠? 그래서 얘랑 절대값이 같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는 반대인데. 그러면 무조건 요 포물선의 x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접은 대칭이다. 네,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또 음수일 때도 쭉 나와 있죠? 아까 1, 2, 3, 4번처럼. 네, 원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하고 얘도 y축의 대칭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증가. 자, x가 0보다 크면 증가 감소. 네,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 같이 볼게요. 자, y는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원점을 지난다. 맞죠? 위로 볼록한다. 아니죠. 아래로 볼록하죠. y축의 대칭이다. 맞죠?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y축에 서로 대칭이다. 이게 틀렸죠? y축이 아니라 x축에 서로 대칭이다. 네. 자, 이거 동그랗게 치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이 니은이랑 리을이에요. 이렇게 다 외워주시고, 이 골라내는 게 2차 함수를 예를 들어 평가를 본다면 무조건 이게 1번 문제야. 2차 함수에서. 아시겠죠? 네. 2차 함수 이 내용 알고 있는 거 물어보는 게 객관식에서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걸 객관식으로 많이 내지 않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많이 냅니다. 네. 2차 함수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y는 ax 아까 쭉 설명한 대로 꼭지점은 0,0이었고요. 이 꼭지점을 보통 우리는 p, q 이렇게 써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냥 점은 x, y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냥 점은 x, y고 꼭지점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p, q라고 쓰는데 어차피 얘도 x, y이긴 해요. 근데 얘는 꼭지점이다라는 걸 그냥 표현해 준 것 뿐이야. p, q라고 쓰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이 p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x는 0 이렇게 써도 되지만 p는 0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a의 부호.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었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었고 그림으로 외워두세요. a의 절대값이 폭을 결정한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죠. a가 절대값이 클수록 얇아지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넓어진다 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x의 대칭이라는 건 뭐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으니까 할 얘기 없어요. 자, 그래서 예제 3번에 나와 있는 게 다음 중 폭이 가장 좁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제곱 앞에 개수들 중에서 절대값을 했을 때 제일 큰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네, 3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그 얘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 얘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 네, 요거까지 얘기해야 되겠네요. 19강까지 오늘은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할게요. 계산 방식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방금 앞 페이지에서 여기까지 배운 거야. y는 ax 제곱. 네, 근데 이 q가 이제 붙은 거죠. 근데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우리 1차함수 배웠으니까 얘랑 비슷하지 않아요? 보여요? 네, 역할도 똑같습니다. 얘가 뭐였어요? 원래 얘는 y절편이었거든요. 얘도 y절편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림을 그렸어. 얘의 특징은 꼭지점이 원점에 있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식에다가 플러스 1을 더했어. 자, 그럼 이게 q가 되는 거죠. 자, 얘가 하는 역할은 모든 점들을 한 칸씩 위로 올려라. 여기에 플러스 2면 두 칸씩 위로 올려라. 이해되시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세 칸씩 밑으로 내려라.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b가 하는 역할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1이 있으면 가장 대표점이 꼭지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대표로 올리는 거고, 의미는 모든 점들이 꼭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 올라갔다. 해서 이렇게 폭을 똑같이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점들이 다 올라갔는데 포물선이니까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면 뭐 한두 개 찍어놓고 이어주면 되는데 얘는 곡선이잖아. 그러니까는 대표점을 찍어놓고 곡선처럼 이어주는 거야. 그냥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네. 대표점만 아시면 되죠.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0이면 그 다음은 1이고 그 다음은 뭐 2고 3이고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뭐 1, 2, 3 이 정도의 값을 확인하시면 되고, 굳이 음수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림 그릴 때. 왜냐면 어차피 얘를 확인했으면 무조건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른쪽 거만 확인해도 대칭하면 되니까 왼쪽 것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식도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y절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꼭지점에 잡혀 축의 방정식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식을 먼저 만들어야죠. 자,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꼭지점이 0,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뭐였어요? q라고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꼭지점이 뭐라 그랬어요? p, q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q가 지금 3인 거야. 원래는 얘만 있었으면 0,0이었는데 얘한테 3 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꼭지점을.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 됐다. 지금 물어본 게 꼭지점 물어봤으니까 1번은 0,3. 축의 방정식이 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x는 0.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꼭지점은 0, 마이너스 4. 축의 방정식은 얘라 그랬으니까 x는 0.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아까 a가 했던 역할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도 얘가 하는 역할이 변하지는 않아. 네, a가 하는 역할이 그대로 이제 a가 하는 역할은 유지가 되면서 q가 하는 역할이 추가가 된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식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방금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뭐 a가 2고 그 다음에 뭐 x-2의 제곱 이렇게 써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값이 0이 되는 값이 축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x에 뭐 들어가야 돼? 우리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2가 들어가면 0이 되죠. 이 제곱이.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2고요. 뒤에 q 자리가 없죠, 지금. 아까 q가 있었는데. q가 없다는 얘기는
요 자리가 0이어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지점이 뭐냐 그러면 2,0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만 부호 반대로 꺼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럼 그게 축의 방정식이고, 그래프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y는 2x제곱이라는 식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얘를 이 p가 하는 역할은 얘 꺼내서 x가 2였잖아요?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였단 얘기예요. 모든 점들죠. 얘가 하는 역할은 요거예요. 아까 q는 위아래로 움직였죠? 네, p가 하는 역할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점이 왼쪽으로 모든 점들이 한 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p가 하는 역할은 가로로 이동, q가 하는 역할은 세로로 이동. 자, 이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밑에 얘를 보면 섞였죠. 지금 보시면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아까 그래프 모양이랑 y는 a의 x-p의 제곱이라는 그래프 모양이 섞인 게 얘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두 개를 다 하시란 얘기야. 얘 숫자는 가로로 이동하고 얘 숫자는 세로로 이동하고. 그래서 제가 식을 만들어 볼게요. 방금 위에 있는 것처럼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러면은 얘 꼭지점이 얘는 부호 반대로 하니까 1로 나오고 얘는 그대로 쓰는 거에서 이어서 꼭지점이 1,2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이동을 했다는 의미는 방금 전에 했던 y는 2x제곱이 요거라면 원점을 지나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꼭지점이니까 자,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두 칸 가서 똑같은 폭으로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얘가 1이어서 오른쪽으로 한 칸, 얘가 2여서 위로 두 칸,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저게 이동을 했으니까 지금 아까 전에 구분해서 외우셔야 됐던 게 있었어요. y는 ax 제곱일 땐 축의 방정식이 0이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써 있으면 축의 방정식이 1로 바뀌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당연히 꼭지점도 요걸 보고 1,2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축의 방정식이니까 x는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요 얘기고, 당연히 그러면 1을 기준으로 x가 이게 1이라면 왼쪽에 x가 1보다 작은 쪽이고 오른쪽에 x가 1보다 큰 쪽인 거야. 그러면 a가 아까 양수였죠? 이걸 외워놨다면 왼쪽은 증가감소고 오른쪽은 증가라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게 많죠?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거예요. 네, 자, 한 번 가지고 될 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이제 2번은 6라는 얘기니까 제가 식을 써보면 y는 2에다가 얘 부호 반대로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1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꼭지점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3,0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얘라 그랬으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부호 반대로 쓰니까 x-4의 제곱이라고 식을 쓸 수 있고, 꼭지점은 그러니까 얘 부호 반대인 4,0인 거고, 축의 방정식이 4라고 쓰셔야 합니다. 식을 보고 이렇게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밑에 있는 얘도 같이 얘기할게요. 자, 얘도 그러면은 확인하는 게 얘가 P고 얘가 Q야. 얘가 A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형식을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앞에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왔던 식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얘는 이제 우리는 일반 형식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자, 방금 위에 식에 나와 있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는 2차 함수식은 표준 형식이라고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특징은 표준 형식을 알아야지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요. 일반형을 가지고 이것만 봤을 때에는 꼭지점을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꼭지점을 확인하고 싶으면, 꼭지점을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이 1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나중에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개념을 외우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요 식을 위치를 하면 APQ가 지금 다 보이죠? 그럼 요 식에다 그냥 대입하면 이 1번 식이 되는 거예요. 2에다가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이게 1번 식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5, 마이너스이고 축의 방정식이 5라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가 APQ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7이 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4, 7이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설명은 우선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게요. 자, 어렵죠? 외울 게 많아서. 네. 우선 여기 풀어주시면 되겠죠? 우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1, 92, 93번의 만점은 제외하니까 9번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